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까리님께서 오늘 시들문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아마도 살짝 직업괴담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까리님. 반갑습니다, 돌비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살짝 직업괴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직업괴담이 될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 썰 오랜만인데, 자, 예.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까리님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소름을 또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까리예요! 자, 지금부터 한 4년 전쯤, 21년 전쯤 되겠어요. 저랑 집사람은 맞벌이인데, 특히 일반적인 가정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영안이 보이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연간지, 헛것인지, 일하다 보면은 피곤하거나 허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맞죠? 하면서 넘긴 것들이 있겠죠. 이 사건은 집사람 직장에서 발생이 되었고요. 참고로 집사람은 저보다 연상이에요. 오. 남자분들이 연하인 커플들 중에 저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 마치고 오면 바지 허리띠 풀고 나면 앞치마 메고 저녁 준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혹시나 놓치면은 그날 집안 분위기 좀 쎄해질 수도 있고. 그 음기가 강해지지. 그렇죠.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퇴근 후 저는 배우자와 그날 있었던 일을 이렇게 주고받고 재밌는 일 아니면 짜증났던 일 그런 거를 서로 공감해주고 그렇게 버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안 돼. 이거. 아, 그렇습니까? 바로 왜 당신은 이 사람처럼 못하, 까리님처럼 못하는 거야. 큰일 났다. 예, 오케이. 아무튼 본격적으로 제가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사람은 모 요양병원에서 직장 생활 중이었고요. 이때가 4년 전쯤이니까 저희가 4년 전쯤에 코로나가 심각했죠, 그때. 코로나로 요양병원은 면회도 안 되고 직원들이나 외부인 출입이 거의 안 됐던 시기예요, 그때는. 이때 어떤 환자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부부 동반이었습니다. 네네. 두 분이 80이 넘은 고령 환자였고 할머니는 치매가 많이 진행돼서 혼자 식사도 어렵고 거동도 안 되는 분이었고 할아버지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크고 작은 지병들은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굳이 입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건강한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집에서 관리도 힘드시고 해서 같이 입원을 하게 되었고 네. 할아버지께서는 옆에서 할머니 간병도 하신다면서 입원하신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신 할아버지께서는 너무 양반이셨대요. 손주뻘 되는 간호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외우셔가지고某某 선생님 이것저것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할머니 간호도 극진히 하셨답니다. 지금부터 그 할아버지 분을 편의상 그냥 똘비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돌비 할아버지는 너무 인격이나 품격이 좋으셔가지고 병원 직원들끼리도 돌매너 할아버지라고 불리셨어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 성이 김이박이면은 김매너, 이매너, 박매너 하듯이 돌매너로 불리셨어요, 그분은. 80이 넘으신 연세지만 은행이며 행동들이 정말 타인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셨고 같은 말이라도 더 기분 좋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당연히 간호사분들, 간병인분들과 별 특이사항 없이 지내셨던 분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병동 내지는 병실 환자분께서 사고나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호실의 환자분은 사전에 직원들끼리 공유를 하며 보다 더 신경 쓰고 인수인계하는데 그분은 전혀 입방아에 오르지 않으셨대요. 예.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시던 중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할아버지 혼자 남게 되셨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아버지 상태도 조금씩 안 좋아지셨대요. 식사량이 줄고 말수도 줄고. 처음에는 다들 할머니를 잃은 상실감에 아이고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람이 출근해서 돌매너 할아버지 병원 입원해 계신 병동에 라운딩을 갔는데 병원 간호사들이 할아버지 이상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야기 즉슨 어제 저녁부터 할아버지께서 어떤 말과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돌매너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은 4인실인데 4인실에서 이런 행동을 하니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매너 할아버지는 이 사건 전에는 다른 이에게 일체 피해를 주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저녁 무렵부터 병실 침대 주변을 맴돌다가 이곳저곳 서성이면서 갸우갸우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분 침대 주변과 서랍장도 열어보시고 뭔가를 중얼중얼 하시는데 무슨 소리일까 하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돈신 이 소리만 맴돌면서 계속 중얼중얼 하셨대요.
돈신? 돈을 신에게? 돈신이 뭐지? 직원들이 계속 이리저리 고민해봐도 딱 이거다는 답이 없었대요. 네. 거꾸로 돈신, 신돈? 이게 뭐지? 계속 직원들끼리 상의를 해봤답니다.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낮 시간대는 계속 중얼중얼 하시면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돈신. 계속 뭔가를 찾는 행동만 계속 했답니다. 오, 예. 그렇게 매너 좋던 분이 소통도 안 되고 옆에 분들 피해가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 직원들도 돌매는 할아버지를 자꾸 제재하고 할아버지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행동도 더욱 험악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사인실에서 케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옆에 다른 환자분들 불만도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사인실에 입원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호자분께 전화를 드려서 할아버지의 이상 행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일단 1인실에 개인 간병사를 두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1인실로 옮기게 되셨고요. 당연히 이상 행동과 이상한 말들은 1인실로 이동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돈신 달라는 말과 함께 아니 1인실로 이동했는데 왜 3명이 있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상하다. 1인실로 이동했는데 3명이 있다고? 할아버지는 4인실에 계실 때 자꾸 6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할아버지 아니라고 4인실이고 간병인분은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실 뿐 간병인이 없을 때도 4인실인데 6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직원들이 복도 CCTV도 확인해보고 외부 출입한 인원이 있는지 영상도 봤는데 없으니까 환장을 노릇이죠 이게. 하루를 계속 할아버지는 가물대라고 하죠. 그쪽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없어 그런 이야기만 하시고 돈신 찾고 그러다 보니까 1인실로 왔는데도 4인실에서 6명이 있다고 1인실로 왔는데 할아버지 혼자인데 3명이 있다고 아무리 간병인이 할아버지 이 방에 아무도 없다고 할아버지 말고는 없다고 설명을 해도 할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에도 새벽 2시나 돼가지고 세면대에서 혼자 머리를 감으시는 거예요. 개인 간병인이 있다 치더라도 새벽에 머리를 감거나 뭐 샤워를 한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간도 아니고. 근데 나 지금 목욕해야 돼. 새벽에. 머리를 혼자 감으시고 목욕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무조건 청결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도 간호사실에 와서 너무 무섭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 간호사분이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그 병실 앞에 복도에 잠시 대기를 해볼게요. 한두 시간만. 어차피 간호사 카운트 대기실과 그 인근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몇 미터 앞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간호사분도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지 확인했는데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자꾸 3명이 있다. 여기 1인실 아니다. 3인실이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 심해지시다 보니까 담당 주치의도 치매에 걸린 거 아니냐고 판단해서 관련 약들을 처방해서 좀 주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약 복용 후에는 조금 나아지시기는 했대요. 그리고 1인실로 이동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통 병원에 출근하면 아침에 이렇게 티타임하고 병동 라운딩을 하죠.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돌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근을 하니. 노인분들은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거나 뭔가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있다 보면 다들 저분은 언제쯤 돌아가실 것 같아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답니다. 근데 돌면 할아버지는 최근에 이상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뭐 아무런 징후도 없이 돌아가실 컨디션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면 할아버지 입원 병실에 가니까 개인 간병사가 그분 짐을 정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말씀 좀 해보시라 이야기를 하시니 7시쯤에 아침 식사를 하고 앉혀달라길래 앉혀놓고 본인도 간병사도 밥을 먹어야 하니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고 오니까 할아버지 고개가 옆으로 이렇게 약간 꺾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주무시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어제 저녁에는 혹시나 뭐 다른 일이 없었냐, 어제 저녁에 밤새 차표를 사야 하는데 하시거나 침상 주변을 내려다보면서 왜 신발이 없어 신발 줘 그런 이야기만 하셨대요. 순간 이 사람이 소름이 확 끼치더랍니다. 이후 병동 간호사들이 대화를 해보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보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4인실에서 6명이라고 했어요. 2명이 더 많죠. 1인실에서 3명이라 했어요. 또 2명이 더 많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4인실에서도 3명이 환자복이 아니라 했어요. 1인실에서 계속 3명이라 하셨는데 본인을 빼면 환자는 없고 다른 이가 3명이죠. 직원 중 누가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해봤는데 아니 저승사자 3분이 오신다더니 저승사자가 보이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렇죠. 3사자. 막 닭살이 올라가. 그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차표를 사유하고 신발이 없다는 말도 돈신 하신 것도 저승 가실 때 신으실 신발과 모자돈을 찾는 게 아니었냐 오, 맞네. 라는 돈신. 추측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예.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확실히 뭐 요양병원이든 어쨌든 좀 죽음이 가까운 병원이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쵸? 이제 연세들이 다 예. 드셨으니까. 근데 네. 여기서 살짝 곁들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가족 중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검은 늑대들이 간호사탕에 다 올라타 있다고. 검은 늑대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근데 검은 늑대들이 간호사분들이 들락날락 거리실 때 등에 타고 들어와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실 때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예.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근데 또 아내분께서 이런 일을 겪으신 거니까 맞습니다. 네. 본인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 집사람이 예전에 했던 다른 사건이 짤막하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헛것을 본다는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요양병원에 일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저희 집사람이 현 근무지 말고 네. 이직하기 전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때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래요. 그때 밤에 그 병원에 계신 노인분들 중에 의사소통이 이렇게 가능하신 분, 본인 표현이 가능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밤에 자꾸 침대 밑에서 아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기? 예, 그래서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간호사 아가 침대 밑에 있다 좀 꺼내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간호사 침대 밑에 과자라도 좀 주라 배고프겠다 이런 이야기를 간호사들한테 했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침대 밑에 아기 이야기를 하신 노인분들은 조만간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되고 예상이 됐대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사실 뭐 들은 이야기는 없고요. 아니 근데 갑자기 돌비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왜 아기의 모습으로도 보일까? 궁금하네. 거기가 뭐 산부인과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요양병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전 터자리는 제가 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까레님이 진짜 말씀 확실히 잘하시네요. 오늘 네. 까레님께서도 소중하고 섬뜩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들 뭐 여러 개여도 상관없으니까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돌비님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까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까리님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까리님 안녕하세요. 돌비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한 2주 오늘 됐네요, 벌써.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참여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 예. 자, 일단은 까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어떤 현실 주제일지. 공포라고 보시면 되고, 예. 제가 아시는 건설 현장에 계신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건설 현장.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현실 공포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까리예요. 제가 첫 시참 후 주변 분들께 혹시나 뭐 이런저런 사연이 없으시냐고 여쭤보니 한 분께서 슬그머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포라면 공포지만 이게 뭐 귀신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라며 일단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시일이 조금 지났는데 이런 내용도 괜찮냐며 운을 띄우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현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지인분이고요. 때는 15년 전이니까 한 2010년도 경쯤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을 그냥 편의상 김 소장이라고 할게요, 제가. 김 소장님. 네. 예. 이야기는 이제 김 소장님께서 어느 지역, 그 지역은 말씀을 드리면 특정될 수 있어서 그냥 윗지방에서 조금 외진 지역, 그쪽 현장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이제 일을 할 때랍니다. 이게 뭐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건설업 특성상 아무리 관리자, 사무실 직원이라 해도 본사 직원이 아닌 현장직인 경우는 일정 부분 몸도 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고달픈 경우도 있죠. 서류 업무도 해야 되지만 현장을 아무래도. 뛰어다니는 네. 경우도 있으니까요.
특히나 뭐 더운 여름이나 폭염에는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땡볕에서 한두 시간만 일해도 땀으로 이렇게 샤워할 정도다 보니 험한 작업, 흔히들 그냥 말하는 노가다를 할 근로자분들도 그 윗지방에서는 약간 외진 곳이다 보니까 인력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현장 일이 급할 때는 그 관리자들도 현장에 투입되어서 뭐 근로자분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뭐 관리자분들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안 되지만 보조나 간단한 그런 작업들은 가능하니 예. 그렇게 인력을 보충해서 작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을 돌리다 보니까 연차가 낮은 신규 직원들은 월급도 이게 좀 적은데 현장 일도 해야 하니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여름에 퇴사율이 좀 많았다고 해요. 관리직으로는 생각하고 입사를 했는데 현장 일도 시키니까 그리고 한두 번 하다 말겠지 했는데 인력이 안 구해주면 한여름에도 몇 날 며칠 작업을 같이 해야 하더니 불만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 김 소장네 회사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가장 힘든 계절인 여름이 왔고 여름에 힘들고 험한 일을 할 추가 근로자를 찾기 힘들어지자 김 소장네 회사에서도 급하니까 관리직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잔잔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 소장 밑에서 자재 관리를 담당하던 젊은 직원이 현장 작업을 한 며칠 하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선생님 나 죽겠다고 간두는 일이 발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만두면 안 그래도 현장 인력도 부족한 판국에 사무실 직원까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다독여봐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선 진짜 일하다 내가 죽겠다며 당장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랍니다. 돈이고 뭐고 필요 없이. 건설 현장에는 일주일이나 또는 뭐 한 달간 이렇게 계획표가 있어요. 예정 공정표라는 게. 그렇게 해서 전체 공사 마감시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감시일은 다가오는데 현장 인력도 부족한데 사무실 자재 담당 직원까지 퇴사를 해버리니 발을 동동 구르며 막 주변인들한테 적절한 사람 있냐며 구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리저리 구인 광고도 내고 뭐 입소문을 좀 냈더니 자재업체, 식당 한바든 뭐 주변에 뭐 숙소든 부동산이든 아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요 30대 초반 남성분을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라는 30대 초반 남성분이 일을 해보겠다고 이력서를 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윗지방에서 조금 외진 곳이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스스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 이거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온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김 소장이 직접 면접을 보는데 30대 초반 미혼에 4년제 대학 컴퓨터학과 관련을 졸업을 했고 별 특이한 점은 없었는데 조금 마음에 걸렸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한 가지는 이전 경력사항에서 A 회사에서 6개월, B 회사에서 8개월 이런 식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5군데를 옮겨 다녔고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3개월을 일하다가 퇴사를 했대요. 그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회사를 많이 옮겨 다녔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말기암이어서 병원에 자주 다니셨는데 안 좋으실 때마다 입원을 해야 했고 가족이라고는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간병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달에 어머니 돌아가셨고 마음 추스리고 다시 일을 하게 이렇게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하나가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전 경력상이 전부 다 사무직이었대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 몸 쓰는 일은 전혀 해보지 않고 그냥 마르고 이렇게 좀 곱상한 외모라서 김 소장은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인상이 너무 좋고 면접을 보는데 잘 웃고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일 시키고 부리기는 좋겠다 생각도 들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급한데 물불 가릴 때가 아니다. 사람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똘비를 자재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채용된 똘비는 걱정과는 다르게 성실하고 별로 눈에 띄는 행동 없이 일도 곧잘 배우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면접 보던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이 똘비에 대해 아는 것도 전혀 없고 이상하게 똘비하고는 친해지지가 않더랍니다. 같이 있으면 여전히 어색하고 똘비가 너무 말도 없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일절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도 잘 안 이어지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진짜 밥만 딱 먹고 잘 먹었다 많이 드십시오 딱 그 정도. 그래도 똘비가 지금 건설 현장은 처음 왔지만 완벽한 1인의 역할은 해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70-80% 이상 몫은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똘비가 입사하고 한 3개월쯤 지난 시점부터 똘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해요. 인력 부족으로 또 관리자들이 당분간 현장 잔업을 도와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물론 현장 일이 힘들고 하다 보니 자주 중간중간에 쉬어주고 휴식도 취해야 되지만 똘비는 잠시 일하다가 나 물 좀 마시겠다
또 잠시 하다가 화장실 간다 사라지고, 또 조금 일하다가 전화 좀 하고 오겠다고 사라지고. 근데 잠시 이동하는 부분이 한참 뒤에 오는 거예요. 일을 다시 복귀하는 시간이. 그리고 오늘도 일 좀 하네 싶은 날에는 10시쯤 되면은 배고파서 못하겠다고 밥 좀 먹고 갑시다 하면서 혼자 식사를 하러 나간대요. 그 한바식당 같은 경우도 뭐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일반적으로 하겠지만, 좀 이렇게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있으면 관리자들은 중간에 뭐 이렇게 한두 끼는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는 11시 반에서 12시쯤이 점심시간이래요. 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막 그런데도 김 소장 눈치도 보지를 않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김 소장은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했는데, 이거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또 그만둔다 할까봐 짜증은 나지만 사람이 없는 것보다 낫겠나 싶어서 꾹꾹 참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일을 이렇게 마치고 그쪽은 윗지방에 좀 외진 곳이다 보니까 전부 다 숙소 생활을 했어요. 그 인근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드니 전부 다 예전에 있던 직원들이 본사에서 발령을 내서 숙소 생활을 했는데, 전부 다 일을 마치면 숙소에 가서 씻고 뭐 각자 방에서 이제 좀 쉬기 바빴죠. 왜냐하면 고된 일들을 하시니까. 근데 똘비는 거의 매일 약속이 있는지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휴일에도 낚시 간다 약속이 있다면서 숙소에 있는 날이 없었대요. 거의. 휴일은 당연히 본인 시간이니까 마음껏 즐기면 되지만, 네. 김 소장은 집에도 안 가고 숙소 생활만 하면서 저렇게 매일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고 쉬는 시간이 없어 보이니까 참 속으로 체력도 좋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조금씩 똘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이 있잖아요. 지금 예. 쉬는 시간에 쉬지를 않으니까 일을 졌다가 하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한날은 똘비가 어디 갔다 오냐고 묻고도 싶었지만 어차피 물어도 이 친구는 대답도 안 할 것 같고, 그래 똘비 자체가 너무 정도 안 가고 막 좀 그렇게 지냈대요. 그렇게 똘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무 시간에는 불성실 그 자체였고, 아이고, 예. 똘비가 회사에 들어온 지 7개월이 되던 시점에 김 소장하고 사무실 직원들이 이거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이 사람 안 되겠다. 매일 봐야 되는 얼굴인데 볼 때마다 서로가 스트레스 쌓이니 그냥 막 결단 내립시다 하고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됐나 봐요. 근데 갑자기 똘비가, 김 소장도 내색은 하지 않았는데 똘비가 제가 이리스가 퇴사를 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 소장은 회사 직원들하고 모두 이거 손도 안 대고 코 풀었다. 그래서 전부 다 박수를 쳤대. 막 똘비 나가고 났어. 그렇게 똘비가 퇴사를 하고 당장 똘비가 하던 일 할 사람이 없으니 이제 뭐 자재 구입을 위해 가지고 서장이 어차피 뭐 현장을 전부 다 통과를 하셨던 분이니까 주거래 업체에 이제 김 소장이 자재 발주를 넣었는데, 거래처 대표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대표님이 똘비 사원 어쩌고 김 소장님이 이런 전화를 주시냐라고 묻더래요. 참고로 이 거래처 대표님은 나이에 비해서 너무 순수하시고, 그만 공사 현장에 납품을 하다 보면 뭐 서로 간에 큰 소리도 나고 얼굴을 붉힐 일도 있을 건데, 이분은 그런 일 한 번 없이 그냥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신, 우리 뭐 흔히 말하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예.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똘비 사원은 어제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라고 하니까 똘비 사원이 왜 그만둬요? 하면서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서 하더니 한 1, 2분 정도 멍하게 했더니 김 소장이 대표님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일단 나중에 전화를 할게요 하고 전화를 툭 끊더랍니다. 뭔 일이야? 예. 이게 무슨 일이지? 자재 담당이고 그쪽은 자재 업체 대표니까 둘 사이 뭐 친분은 있었겠지만 이게 뭐지 하면서, 어차피 집에도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음날 자재를 배달하는 김에 그 대표님은 이제 사무실에 같이 들리셨고, 김 소장에게 그 자재 대표님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래처 대표가 조심스럽게 실은 말해도 되나 좀 그러는데, 똘비 사원이 자기가 본사 사장님 친족하라던데 혹시 본사로 갔어요? 라고 묻더래요. 순간 김 소장이 무슨 소리냐고, 무슨 조카 같은 소리 하냐고. 거래처 대표가 잠시 머뭇하다가 본사로 갔을 수 있으니 소장님 그거 한번 알아봐줘. 똘비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똘비 사원이. 김 소장도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사의 사장님께 또 전화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의 그 소장님이 그 위에는 뭐 쉽게 말하면 이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전무님도 있고 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사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혹여나 해서 통화를 해본 거예요. 이런저런 뭐 안부차. 사장님 혹시 뭐 이런 부분이 있냐 이러니까 사장님도 금시초문이다. 똘비가 자기가 본사 들어가면 부장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 쪽이나 본사 쪽에서도 그런 적 없다고, 높으신 분 조카라는 그 소문도 사실무근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거래처 대표가 똘비 본사에 부장으로 안 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저녁에 또 만난 거예요.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똘비가 자재 담당이다 보니 거래처 대표와 만나거나 통화하는 일이 많았고 어쨌거나 접점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하나 똘비가 대표님 오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오고 먼저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식사를 했는데 그 거래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도 그 똘비라는 사람이 너무 괜찮더래요. 현장에서 직원들 대할 때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본인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그렇게 식사 자리가 있은 이후에 좀 더 친해졌고 친분도 쌓이면서 주기적으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고 자기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공감도 잘해주는 똘비한테 자기도 모르게 대표님도 뭐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도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도 한잔 하는데 똘비가 갑자기 대표님 사실 내가 우리 본사 사장님 친족하다 현장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말단 직원으로 들어와 있고 일하는 거고 제가 밝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전부 다 부담스러워할까봐 비밀로 한 거다. 대표님은 제가 믿고 친하니까 아무도 몰래 말씀드리는 거다 하면서 말을 꺼내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대표님 한 1년 정도 현장 경험 쌓고 나면 본사로 들어가 부장으로 진급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은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대표님이 일을 늘상 시원시원하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너무 인간적이시다. 내 본사에서 일을 하면 앞으로 다른 거래처 말고 대표님하고 거래를 하겠다. 라고 일을 떠나서 저는 그냥 대표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 들으니 그냥저냥한 거래처 말단 사원이 아니라 앞으로 내 돈줄이 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약간은 속물적인 생각도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리고 말단 사원이라도 똘비가 인간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금수저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똘비가 더 좋아지더래요.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좀 묘한 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똘비가 밥값이며 술값을 다 계산했는데 이날 이후부터는 거래처 대표가 똘비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좀 더 관계를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스스로 돈 봉투를 준비해서 내밀었다고 해요. 이거 경비로 좀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똘비가 봉투를 열어서 봉투 속 내용을 확인하더니 대표님 이렇게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봉투도 주시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거래처 대표가 미래의 부장이 왜 하십니까 하하하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더니 나는 그냥 대표님이 좋은 거지 이런 식의 관계는 좀 그렇다 하면서 돈 봉투를 걷고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대표는 속으로 이거 혹시 금액이 작아서 그러나 이 금액이 성이 안 차나 싶다가도 내가 실수나 됐나 조금 전에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대요. 똘비가 추후 본사에 가서 자기 업체가 주거래처가 된다면 더 많이 납품할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런 계산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이 사람한테 잘 보고 싶다. 그런 마음, 진짜 마음의 선물. 근데 내가 뭔가 실수했나? 내가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나 좀 전에? 싶으니까 어쩔 줄 몰랐대요. 그런데 이후 자꾸 그날 일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이거 금액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라는 결론을 냈대요. 본인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현금을 준비해서 안 받겠다는 똘비한테 이번에 한 번만 그냥 성의를 표시하겠다 하면서 돈 봉투를 똘비 호주머니에 그냥 억지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준비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였고 기존의 그 금액보다. 그랬더니 똘비가 봉투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흐뭇한 표정으로 그냥 자기를 쳐다봤대요. 일단 그날은 약간 어색했던 분위기도 사라지고 이전처럼 저녁 같이 먹고 술도 마시고 너무 잘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한테 연락 한 통 없이 그만뒀을 리가 없다면서 말을 막 더듬더듬 하더랍니다. 김 소장은 똘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서로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런 대화밖에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만뒀다는 그 내용 말고는 뭐라 해줄 말이 없더랍니다. 그 대표한테.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은 똘비가 퇴사한 이후에 또 있었는데 이번에는 작업팀에 있는 박씨 아저씨라는 분이 사무실로 찾아서 똘비 어디 갔냐고 묻더랍니다. 똘비 사원 어디 가셨냐고. 내한테 그만둔다고 말도 안 하고 갈 사람이 아닌데 그 어디 가셨냐고 연락 좀 해보라고 자기 전화는 안 받는다고. 그래서 박씨 아저씨한테 똘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씨 아저씨 같은 경우는 업체 대표랑은 조금 내용이 달랐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여름이나 봄, 여름, 가을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많이 움직이고 하면은 땀도 흐르고 지쳐서 좀 쉬는 휴식 시간이 있는데 똘비가 시원한 생수를 챙겨주거나 아니면은 점심때쯤 돼가지고 캔커피를 하나씩 갖다 주시거나 하다 보니까 점점 호감이 생겼대요. 좀 친해지니까 한 번씩 일을 마치고 술자리도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똘비가 너무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자신을 대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한참 동생뻘 되지만
어느 날부터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이 박씨 아저씨도. 그러던 어느 날 똘비가 사실은 자기가 1년 정도 경험을 쌓고 나면 현장에 있는 김 소장님 업무가 많으니까 제가 자재 담당 업무도 하면서 김 소장님 업무를 1% 제가 담당하게 될 건데 자재 업무뿐만 아니라 인력 관리 업무도 내가 담당하게 될 것 같아. 보통 아파트 공사 길어야 2년 정도 하는데 다음 현장에 또 그 다음 현장에 계속 저하고 같이 가셔야죠 하면서 박씨 아저씨는 반드시 우리 작업팀에 나 넣어드릴게요 하더랍니다. 작업팀들 같은 경우 한 현장 끝나면은 일이 없으면은 몇 개월씩 이렇게 쉬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일이 연결되면 바로바로 그 팀들이 넘어가시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이 한번 끊기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이 끊기지 않게 계속 제공을 해주겠다고 하니 너무 고마웠다고 해요. 말이라도 진짜로 그렇게 해주든 안 해주든지 간에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대요. 김 소장은 속으로 야 이거 똘비가 현장 일하다가 화장실 간다, 목마르다고 물 먹으러 간다, 전화 잠시만 하고 올게요. 이럴 때마다 시간이 좀 오래 경과 후에 뽑겠는데 박씨 아저씨나 혹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구나 싶더랍니다. 박씨 아저씨는 똘비가 항상 입버릇처럼 아니 내랑 평생 같이 합시다로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박씨 아저씨는 이 사람이 나를 앞으로 써주든 안 써주든 간에 그냥 똘비가 좋다, 나는 똘비 사원이 잘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처음에 자기에게 시원한 생수를 가져다 주거나 캔커피를 하나씩 이렇게 가져다 주는 부분들이 어느 날부터는 박씨 아저씨가 똘비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랍니다. 박씨 아저씨가 똘비를 챙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쉬는 날 똘비가 차키를 주면서 세차를 부탁하기도 했고, 그러면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했다고 해요. 또 휴일에는 이 똘비라는 직원이 숙소에서 휴일에도 낚시를 한다 했잖아요, 아까 전에. 휴일에 운전을 시켜서 낚시터에 데리고 가기도 했고, 박씨 아저씨는 배멀미가 심했는데 똘비에게 잘 보려고 선상 낚시까지 구역구역 따라다녔대요. 그렇게 가서 이것저것 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거래처 대표랑 박씨 아저씨 외에도 4명이 더 비슷한 일을 당했고, 다들 똘비에게 속았다, 분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똘비가 그럴 사람 절대 아니라고, 내한테 말도 안 하고 가다니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똘비를 이제 못 본다니까 그 사람들은 아쉬운 느낌이 들었대요. 당했다 생각보다는. 당연히 같이 일했던 김 소장이나 김 소장 회사 직원들은 똘비가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대화를 오랫동안 해본 직원들도 없거니와 사실 똘비가 그렇게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도 이번에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 똘비는 그냥 불성실하고 주변에 관심 없고 말도 없고 그냥 그림자 같은 그런 청년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똘비 휴대폰은 없는 번호고, 김 소장이 통화를 해보니 똘비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도 아무도 없고, 김 소장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두기 며칠 전부터 직원들이 이렇게 우리 회의를 하거나 하면 의견들을 제시하면 똘비는 항상 그랬대요. 인생 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사시냐고 딱 밥맛 없는 말투로 툭툭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소장이 똘비가 퇴사한다고 한 날 마지막 뒤니까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면서 점심을 사주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대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어색하고 서로 접점이 없으니 대화가 뚝뚝 끊기더랍니다. 그래서 좀 형식적인 이야기, 회사 나가면 뭐 할 거냐고, 젊은데 돈 벌려면 어차피 여기는 퇴사를 하지만 이렇게 외진고 말고 조금 큰 데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똘비가 잠시 멈칫하더니 싹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사장님 돈도 중요하지요. 저도 그건 인정. 그런데 사장님 세상살이 돈보다는요, 사장님 뭔가 좀 인생이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 맛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김 소장이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차고 화가 나더랍니다.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똘비야, 그래서 니 일 그래 했나? 일 그렇게 했어? 세상 살기 재미? 사람 사는 맛? 그렇게 했더니 똘비가 김 소장한테 웃으면서 소장님, 장기도 봤어요. 장기. 인생도 장기예요. 말을 잘 둬야 돼. 말을 잘 두고 말을 잘 놔야 돼. 인생도 마찬가지지. 내가 원하는 곳에 사람을 배치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해야 참 그게 비로소 인생의 재미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아이고 참 젊은 놈이 검은만 들어가지고 그런 놈이 일을 이따위로 하고 가나 또 막 속에서 불불했지만 가는 사람한테 뭔 소리를 하겠냐, 헛소리도 참 정성스럽게 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똘비가 여기서 사기를 치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기보다는 마치 이렇게 그 사람들이 똘비한테 금액을 이렇게 경비 쪽으로 이렇게 주신 부분들은 똘비가 그게 목적이 아니었지만 들어온 그냥 경비 금액이고 자기가 활동하거나 식사하거나 하는 금액이고, 똘비는 마치 지인과 심심풀이 장기 한판 두듯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믿고 자기가 뜻대로 움직이는 모습에 자기가 뜻하는 대로 거기서 뭔가 소소한 재미를 느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단어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똘비 말이라면은 정말 지옥이라도 들어갈 정도로 주변 사람들을 길들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걔는 희열을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똘비가 뭐 회의 때든 사람들한테 자주 언급한 이야기, 인생 뭐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예. 근데 뭐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짧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 뭐 있더라고요, 똘비님. 있죠. 예. 뭐 즐겁고 행복하고 슬프고 화나고 등등 뭐 인생 뭐 있더라고요. 그럼 뭐 흘러가는 대로 그것 또한 또 추억이더라고요. 그럼요. 예. 지나고 예. 보면. 예. 맞습니다. 쉽게 본 돈은 쉽게 사라질 거고 욕심이 강하면 분명히 탈은납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과 제가 회의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기본을 준수하자. 좋은 거죠. 예. 기본을 준수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이상 주변 사람들을 마치 지인과 심심풀이 장기 한 판 두는 말 정도로 생각하면서 얘는 이럴 때 쓰고 쟤는 저럴 때 써야지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예. 제목이 장기입니다라고 하셨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 이런 거 아니고 장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사람을 그냥 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말 예, 장기말처럼 맞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그곳에 가고 예. 뭐 대신 책임지고 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조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께서도 접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못 느끼겠지만 맞아요. 본인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회피할 거라고. 그리고 뭐 참고로 똘비라는 직원이 들어올 때 신규 안전 교육을 받잖아요. 네.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신규 안전 교육에 뭐 똘비 신상 정보나 그런 거를 다 메모를 하고 본인이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이 전화를 못 받기 때문에 보호자를 한 명 연락처를 쓰게 돼 있어요. 예. 부모님이든 처든 가족들. 근데 그 전화번호에 있는 연락을 해도 전혀 다른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3개월씩 5개월씩 직장을 계속 옮겼던 게 소소하게 거기서 재미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본인 생각에는 여기도 7개월 정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 소장은 그렇게 감을 잡고 있는 그 직원들하고는. 그래서 뭐 장기 한판 들은 뭐 똘비 직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똘비님. 아니 근데 진짜 오늘 해주신 이 예. 이야기가 예. 엄청 막 자극적이고 무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예. 진짜 더 무서운 게 우리 주변에 당장 찾으면 나와요 이런 거. 주변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 뭔가 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이야기랑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 그런 부류의 사람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운 시간이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게 그때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면서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은 사람을 그냥 장기말 뭐 이용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뭐 요즘 사회가 더 그렇고요.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어릴 때는 조금 서로 이웃도 그렇고 그 정의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참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사라졌죠. 삭막하고 삭막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오늘 까리님께서 그래도 우리 바로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진짜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냥 야 내가 할게 야 저 비켜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까리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번이 아마 두 번째 참여인데 말씀을 이 정도로 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근데 이번 이야기는 너무 무서워요. 어떡해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주변에 무조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조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그 남자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네 꼬마님.
아이고, 우리 새해 한번 밟고 방송했어요. 두 번째예요. 네, 그래도 또 밝았다는 거죠. 아유, 사실 해가 네. 뜨는지 지는지 모르는 곳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쵸. 오늘이 뭐 몇 월 며칠인지 그런 건 모릅니다. 다만 목요일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올라오라고 호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언제부턴가는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계속 있습니다, 지하에. 아무튼 오늘 동물꾸마님의 자세한 감옥 리뷰 감사드립니다. 네. 예, 목소리가 조금 코맹맹이 소리 나고 해도 정상적입니다. 양해해주세요. 아니 저번 주에 제가 편집자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만 보일러 하면 안 되는데. 밸브를 잠그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감기가 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괜히 얘기하셔가지고 제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쪽은. 와, 아이고. 진짜 가재는 개편이라고. 제가 이렇게 불면은 불비님이 좀 출동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 한통속이었어요. 그럼요. 예. 이게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코감기가 조금 있으셔서 목소리가 조금 덜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지금 너무나 좋게 들리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예. 바로 오늘의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는 대략 한 10년을 훌쩍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된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셨냐? 자, 예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10몇 년 전에 어떤 한 남자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팀원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뭐 미친 일이 다 있냐? 막 이러면서 들어오더니 이야기를 쭉 하더래요. 그거를 듣자니 참 기가 차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라며 어둠의 꼬봉 형님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둠의 꼬봉 형님이었고 같은 그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해준 얘기인데 10년도 훌쩍 지난 그 예전에 똘비라고 하는 30대 극 초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회사가 규모가 그래도 조금 컸어요. 뭐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어떠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하청업체였는데 주요 부품들을 다 납품하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약간 가족관계로 얽힌 그러한 회사여가지고 규모도 좀 있었고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입사를 해가지고 꾸준히 일을 하면서 한 번 진급을 해서 대리 직급을 달고 있었다고 해요. 똘비는 회사 생활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저렴하게 인력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인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대요. 1년 정도 일을 하기로 하고 근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뭐 정직원으로 채용을 할지 아니면은 뭐 사요나라 할지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가지고 인턴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똘비는 별 생각이 없었대요. 사무일을 보고 있던 포지션이었는데 인턴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면은 뭐 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좀 맡기면 되겠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모르는 직원 한 명이 이쪽 사무실로 출근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여성분이셨답니다. 딱 우리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처음 딱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가지냐 못 가지냐는 외형으로 많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네.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딱 봤는데 외형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엄청 이쁜 건 아니었는데 여성분이 그래도 조금 호감이었대요. 딱 봤을 때. 상당히 괜찮으시다. 이쁘신데 그냥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대요. 인사를 하더래요. 뭐 인사를 하면서 저는 뭐 몇 살이고 어디 대학교를 나왔고 이렇게 쭉 아침에 인사를 이렇게 했대요. 보니까 똘비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지역에 있는 그래도 가장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똘비가. 그 인턴분도 이쪽 지역에 있는 가장 유명한 대학교, 같은 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과는 다르지만 거기를 나왔고 이 여성분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셨대요. 그러니까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뭐 맨날 이게 공장하고 사무동 같이 있는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그냥 맨날 쾌쾌한 그런 냄새만 맡다가 이렇게 그냥 샹그르르 소리가 나는 이렇게 여성분이 오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환하게 인사하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똘비 포지션이 어찌됐건 하나 진급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나 낮은 직급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이 일을 가르쳐 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같이 일할 이런 기회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본인보다 나이가 좀 어리고 그러지만서도 참 애가 똑똑하고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고 인성도 올곧고 참 괜찮더래요. 애가 보면 볼수록 호감이 가더랍니다. 이 여자한테.
그냥 이 여자를 이름보다는 그냥 인턴이라고 칭할게요. 이 인턴 씨가 너무 보면 볼수록 좋고, 또 내가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인턴 씨가 약간 나한테도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대요, 일을 하다 보면.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본인한테는 농담도 하고 까르르 웃기도 하고 상당히 리액션이 좋은 걸 봐서는 얘가 나한테도 조금 호감이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뭐 외모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축에 속했다고 해요. 제가 전에 들은 거로는. 나 싫어하는 여자가 많이 없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본인도 호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잘해주곤 했지만 여기가 회사잖아요. 회사는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연애는 하지 마라. 사내에서 연애를 할 거면 무조건 결혼까지 해라. 결혼을 했으면 이혼하지 마라. 왜냐? 아시지 않습니까? 사귀다 헤어지면 둘 중에 하나는 회사를 나가야 될 것이고 막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암묵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마음에 들어요. 저녁에 우리 둘이 만나서 술 한잔 할까요? 막 이런 류의 대화는 못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돌비님. 우리 하지 말란 짓을 할 때가 더 재밌어요, 사람이.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뒤에서 꽁냥꽁냥 둘이 농담도 하고 이렇게 장난치고 일하다가 이게 쓱쓱 쿡쿡 찌르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래요. 그러다가 똘비가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조금 그 눈치도 보이고 좀 이러고 있는 찰나에 한쪽 공장동 뒤에서 둘이서 뭐 자재 하나 정리 좀 해주고 있었는데 그 인턴 씨가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똘대리님,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혹시 주말에 뭐 하세요?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말에요. 주말에 뭐 여자친구도 없는 남자가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이나 보고 있는 게 다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은연중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주말에 할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 인턴 씨가 그러면 저랑 영화 한 편 보실래요? 그러더래요. 똘비가 오랜만에 심장이 발칵발칵 뛰더래요. 이게 참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래가지고 영화요. 요즘 뭐 재밌는 영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돌비와의 하루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좋아요. 영화 보러 가시죠 뭐. 영화는 제가 쏠게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에요. 저한테 영화 티켓이 있어서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가 참 개념차 보이더랍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손에 꼽던 주말이 왔어요. 기다리다가 주말에 옷도 다려가지고 반듯하게 입고 머리에다가 무스도 바르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딱 나가가지고 만나니까 이게 여기가 아무래도 공장이랑 사무동 같이 있고 회사에서는 그 옷을 유니폼을 줬거든요. 이런 것만 보다가 사복을 입은 걸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아직 대학생이더래요. 사복을 입으니까 진짜 이렇게 바깥에서 주말에 보니까 더 예쁘네. 그래가지고 둘이서 팝콘도 나눠 먹고 영화 재밌게 보고 저녁에 영화 끝나고 밥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었대요. 둘이서 술을 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마시다가 여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있냐, 대학교 생활은 어땠냐, 회사 생활은 힘든 거 없냐, 이런 농담 저런 농담 하다가 어떻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싹 무르익더래요. 뭔가 말할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싹 오더랍니다. 그래요, 똘비가 술도 좀 먹었겠다. 이게 이성의 끈이 놓아질랑 말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나도 좋아, 우리 한번 만나볼래? 이 멘트를 지금 치고 싶은데 이거를 막 이성이 겨우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인턴 씨께서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대리님,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는 제가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더랍니다. 이게 진짜 살면서 얼마나 듣고 싶은 멘트입니까? 제가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이 소리를 딱 듣는데 막 심장이 진짜로 막 바깥에 나와서 뛰는 느낌이더래요. 너무 좋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빠 좋다. 그러면 나는 우리 인턴 씨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글쎄요,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말만 들어도 그냥 꽁냥꽁냥 재밌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야라고 할까? 농담 반 이렇게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둘이 1위를 하기로 했대요. 진짜 여자친구도 생기고 했는데 회사에선 또 이걸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2배로 스릴 있고 2배로 짜릿하더래요. 회사에서 둘이서 뭐 이렇게 일할 때 꽁냥꽁냥 안 보이게 장난치고 이러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 얘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이 인턴 씨하고 쭉 만남을 갖고 있었어요. 만남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똘비가 30대 그 초반이니까 아직 부모님이 좀 젊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끝내 병투병을 하시다가 못 이기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모친 상이니까 상이 났으니까 회사에다 이야기를 하고 상을 치르고 있었대요. 살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슬픔에 잠겨서 그렇게 상을 치르고 있는데 3일상을 치르니까 둘째 날에 회사 직원분들이 다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뭐 과장님도 오셨고 사무실 직원을 다 왔고 당연히 여자친구 인턴 씨도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식사 대접하고 인사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회사분들은 좀 빨리 빠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빠졌대요. 그래서 인턴 씨도 같이 이제 들어갔고 다 가고 밤 한 12시가 좀 넘었을까? 인턴 씨가 다시 오더래요, 장례식장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는 오빠 혼자 왔어요. 뭐 회사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도 없어. 늦었는데 왜 왔어?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집에 가 있어요. 제가 일이라도 도울게요. 그러더래요. 야, 이게 얼마나 애가 착합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다, 네가 도울 거 없다. 여기 오신 조문객분들도 거의 다 가실 시간이고 하니까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라. 너는 내일도 출근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끝까지 같이 있겠다고. 그래서 옆에 끝까지 같이 있더래요. 한쪽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렇게 1시가 좀 넘고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다 가셨어요. 남아있는 조문객들은 아버지 지인분들 몇 분만 계실 뿐이었어요. 여기 장례식장이 아버지 아는 분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 늦은 시간에 와서 같이 계셨다고 해요. 인사를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랑 아버지 지인밖에 없으니까 어찌됐건 인사를 시켰대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회사 직원분이시고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인사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지나갔대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여자친구가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귄 지 지금 뭐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옆에서 그렇게 다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고 아버지도 참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애가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한번 더 잘 만나보겠습니다 하면서 상을 다 치르고 회사에 나가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대요. 그 일을 계기로 여자친구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하고는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었고요. 똘비가. 그렇게 한참 만나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오늘 우리 집 와서 밥 먹을래?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보통 퇴근하면은 밖에서 사 먹잖아. 사 먹으면 비싸잖아. 오빠 그러지 말고 내가 장을 봐놓은 게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자 그러더래요. 그래? 그럴까? 하고 여자친구 집에 간 거예요. 여자친구 집은 그 전에도 몇 번 왔었어요. 한 2-3번 왔었는데 여자친구가 자취를 했으니까 여자친구 집에 가니까 여자친구가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이렇게 찌개를 끓여주더래요. 그렇게 몇 번 이렇게 여자친구 집에서 뭐 식사 데이트라고 하면은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노는데 어느 날은 여자친구가 요리를 하는데 좀 특이한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냐면 냉장고를 이렇게 열더래요. 우리 냉장고 제일 밑에 칸에 보면은 야채 칸 있지 않습니까? 그 야채 칸을 열더니 제일 깊숙한 곳에서 투명 생수병 하나를 이렇게 빼더래요. 생수병을 빼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 김치찌개면 김치찌개에다가 이렇게 쪼르륵 넣더래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 양념이 좀 뭔가 걸쭉해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뭔가 색깔은 투명했는데 근데 멀리서 핸드폰 하면서 뭐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는 이제 안 봤는데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그거는 무조건 넣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자기야 그거 뭐야? 무슨 양념이야? 그랬더니 효소래요. 효소. 소화도 도와주고 뭐 엄마가 이렇게 싸준 효소라고. 이거랑 먹으면 식사하면은 소화도 잘 되고 진짜 좋다고. 몸에 좋다고.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았대요. 그러다가 여자친구 집에서 잠도 잤거든요. 잠을 자다가 목이 마려서 자다가 새벽에 깼대요. 화장실로 가고 싶고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 하나 빼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냉장고 문을 쓱 닫다가 문득 그 효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채 칸을 열고 효소를 이렇게 빼서 봤대요. 그랬더니 조금 투명하기도 하고 조금 뭐 이렇게 생긴 물인데 양이 많지는 않았대요. 한 100ml 정도? 100ml 좀 못되게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무슨 효소지? 하고 뚜껑을 까가지고 하고 냄새를 맡아본 거예요. 냄새는 좀 역했대요. 좀 이상했대. 이상한 냄새였대요. 이렇게 보다가 이거 참 희한하네. 이걸 뭐 왜 넣지? 하고 뚜껑을 닫아서 다시 원자리에 넣어놓고 옆에서 잤대요.
푹 자는데 그날따라 소변이 마려워서 깨기도 했고 잠 자체를 깊이 못 잤대요. 그날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조금 머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살짝 눈을 떴대요. 어둡죠, 방이 어두운데 옆에 실루엣이 딱 보이더래요. 여자친구가 앉아있더래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자기 쪽을 보는 것 같더래요. 근데 본인은 옆에 누워있으니까 눈을 살짝 떴다가 그냥 다시 이렇게 감았대요. 여자친구도 뭐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사랑해. 오빠가 난 너무 좋아. 진짜 이 오빠를 가지고 싶다. 오빠는 내 건데. 좋아. 막 글더래요, 옆에서. 그래서 아니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나 좋다고 해주는데 뭐 그게 그렇게까지 공포스럽게 다가오진 않았대요. 이러고 있으니까는 어디로 도망가면 안 된다.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알았지? 말 잘 들어야 돼. 아니면 갈기 팔다리를 찢어서 죽여버릴 거야. 너 같은 놈. 그러니까 꼭 내 옆에 잘 있어. 찢어 죽여버리기 전에. 알았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상상치도 못한 멘트들이 여자친구 입에서 막 나오더래요. 똘비가 자다가 꿈을 꿨나 어쨌나 몸이 조금 얼어붙더랍니다.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렇게 한참을 혼자서 꽁시랑꽁시랑 비슷한 내용을 되풀이를 하다가 히히 하고 웃더래요. 웃더니 본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래요. 그러면서 다가오더니 입맞춤을 쪽 하더니 옆에 들어누워 다시 자더랍니다. 야, 똘비가 너무 공포스럽더래요, 이 여자가.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죠. 출근 같이 해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양치하고 뭐 세수하고 옷 다시 주워 입고 똘비가 본인 차 운전하고 쭉 회사 출근을 하는데 어저께 그 일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간은 행동이 조금 뭐 서툴렀었나 봐요. 뭔가 어색했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아침부터 사람이 딱딱할까?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잠을 잘못 잤나 봐. 그 인턴아 너는 자면서 이렇게 많이 뒤척이니? 그러니까 나야 자니까 모르지 왜?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잠을 그냥 잘못 잤나 봐. 신경 쓰지 마. 목도 당기고 죽겠다. 그러니까는 그래? 그 오빠 저녁에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내가 목이랑 어깨랑 마사지 해줄게.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오늘은 나도 집에 가서 아버지 혼자 계시잖아. 내가 아버지 좀 돌봐야지. 그러니까는 알았어. 글더래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같은 동료들하고 담배 피고 놀고 있는데 쓱 오더니 손짓을 멀리서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하고 저쪽으로 갔대요. 여자친구 쪽으로.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오빠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니까?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빠 혼자 계시잖아. 그러니까는 다음에 먹으면 되지 왜? 그러니까는 나 혼자 밥 먹기 싫어. 아버님 내가 드실 음식 배달시켜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야 아버지 혼자 계신 것도 뻔히 알고 어저께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잤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좀 챙겨야지.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아버님이 애기도 아니고 뭘 챙겨. 오빠가 집에 가서 뭐 할 건데 밥 차릴 거야? 아버지 모시고 뭐 짝짝꿍이라도 할 거야? 뭐 하려고? 아버지랑? 나랑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오바를 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야 나 되게 낯서네.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니야 그냥 오빠랑 너무 있고 싶어서 그랬어. 아니야 오빠 내가 미안해 하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똘비도 좀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잘 가 그러고 바로 그냥 차 타고 본인 혼자서 집으로 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저녁 식사하고 뭐 아버지는 TV 보시고 똘비는 컴퓨터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자기야 받으니까 오빠 밥 먹었어? 그리고 아버지랑 밥 먹었지. 그럼 할 거 다 했네? 우리 집으로 빨리 와.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는 아버지랑 밥 먹고 할 거 다 했잖아. 우리 집으로 빨리 오라고. 나 아직 밥 안 먹었어. 오빠랑 밥 먹으려고 지금 준비 다 해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중이야. 글더래요.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핸드폰 진동이 웅 하고 울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보냈더래요. 식탁에 밥 2공기에 찌개 하나 딱 반찬 놔져있는 그 식탁. 오빠 올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 어서 와. 뚝 끊더래요. 야, 이 여자가 이거 조금 이렇게 집요한 구석이 있구나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좀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여자친구 집으로 갔대요. 여자친구 집에 쓱 가가지고 그 도어락 비밀번호도 아니까 누르고 들어갔답니다. 딱 들어가가지고 왜 그래 도대체? 그러니까는 환하게 웃으면서 오빠 어서 앉아. 그래갖고 앉았대요. 그러니까는 어서 먹자. 글더랍니다. 찌개고 뭐고 밥이고 차디 차요. 다 식어가지고 여자친구가 배가 많이 고팠는가 우걱우걱 잘 먹더랍니다. 똘비는 밥도 먹었고 상황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야 일단 먹어 하면서 똘비도 이제 젓가락도 좀 하면서 자기 왜 그래? 요즘 뭔 일 있어?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막 밥을 먹다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입에 밥을 한가득 머금은 상태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는 그냥 오빠랑 오늘은 밥 한 끼 먹고 싶었다고, 너무 외로웠다고 막 그러더래요. 어제도 나랑 있었잖아.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는 오빠는 나 버릴 것 같다고. 왠지 느낌이 그래가지고 나 너무 싫다고, 오빠랑 같이 있고 싶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회사, 그 다음에 우리 집 아니면은 자기 집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잖아. 내가 평상시에 뭐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했나? 그러니까는 그게 아닌데 그냥 자꾸 그런다고. 뭐가 그러냐고. 어저께 자다가 꿈을 꿨는데 오빠가 나를 너무 매몰차게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너무 오빠가 미웠다고. 그래서 자다 말고 깨가지고 오빠를 바라보면서 내가 막 저주도 퍼부었다가 사랑한다도 말했다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좀 안 좋다고, 오빠 다른 여자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해가 좀 되더랍니다. 아, 그래서 얘가 어저께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구나. 아, 그런 거였니? 사실은 오빠가 어저께 네가 한참 그 꿍시렁거릴 때 오빠 살짝 깼었는데 네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그랬지. 오빠가 그래서 좀 어색했지? 아유, 너 같아도 이상했을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 좀 울면서 슬픈 표정을 하다가 갑자기 멈칫하면서 되게 당황을 하더래요. 오빠 깨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옆에서 네가 자꾸 속삭이는데 그래갖고 깼나 아무튼 살짝 깨졌는데 네가 그러더라고. 오빠도 야 무서웠어 야. 그러니까는 왜 말 안 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도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다 했지. 그러니까는 오빠 그럼 하루 종일 오빠는 나를 미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다 그지? 내가 이 말 안 했으면은 진짜 다 미친이었겠다 그지? 오빠는 내가 미친 으로 보여도 절대 내색 안 하는구나. 와, 우리 오빠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진짜로 내일이라도 나도 모르게 날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남자구나. 그러더래요. 사고방식이 너무 무섭더래요, 이 여자가. 그래서 너 왜 말이 또 그쪽으로 흐르냐? 막 그러니까는 오빠 나 안 버릴 자신 있냐고. 자신 있다고. 우리가 그래 사람이 만나다가 헤어질 수는 있는데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한테 먼저 마음이 생겨서 너랑 헤어지자고는 내가 안 할 자신이 있어. 그런 식으로는 안 헤어져.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자친구가 딱 거기서 말꼬투리를 잡더랍니다. 그렇게 안 살아왔으면 다른 여자들하고는 어떻게 했었어 오빠? 나 말고도 맞다 다른 여자친구들이 많았겠다. 걔네들하고는 어떻게 헤어졌어? 걔네들 만날 땐 좋았어? 이뻤어? 사진 있어? 나도 좀 같이 보자. 오빠는 아직도 그러면 옛날 여자친구 이런 모든 기억을 잘 간직하고 있구나. 나 만나면서도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 또 흘러가더랍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더래요, 얘가. 상태가. 얘가 눈이 딱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대요. 뭔가 신들린 무당의 눈? 약간 이런 눈빛이었대요, 얘가. 광기가 서려가지고 야, 너 왜 그냐? 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해? 하면서 그날 밤 오지게 싸웠대요. 아무리 싸우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얘한테는 통하질 않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대요. 야,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겠고 일단 오빠는 집에 가서 잘라니까 오늘은 이쯤 대화를 그만하자 하면서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앉아. 그러면 갈 때 가더라도 찌개는 먹고 가. 그러더래요. 이게 또 무슨 미친 소린가 싶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찌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진짜 너 정신 차리면 다시 연락하세요. 그러고 나왔대요. 그리고 차에 타가지고 창문을 좀 열어놓고 담배를 빡빡 폈대요. 얘가 이런 애였나. 와, 어떻게 이렇게 두 얼굴일 수 있지? 나오기 전에 술 먹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근데 핸드폰 그 진동이 우웅 울리더래요. 보니까는 문자가 막 와 있더래요. 오빠 집으로 바로 와줘. 오빠 바로 안 오면 내일부터 나는 세상에 없어. 오빠 이렇게 내가 가도 오빠는 괜찮은가 봐. 오빠 좀 극단적인 뭔가를 암시하는 문자가 막 오더래요. 또 어떡해요. 얘 눈이 오늘 뭔가 일을 내도 낼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 있다가 바로 올라갔대요. 삐삐삐삐 딱 번호 치고 문 벌컥 열고 바로 딱 들어갔대요. 이게 이제 혼자 자취하는 방이다 보니까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식탁이 보여요. 근데 여자친구가 희한한 짓을 하나 하고 있더래요. 그 효소가 가득한 생수병 있죠. 그 생수병 뚜껑을 열고 생수병에다가 뭔가를 넣고 있더랍니다. 걸쭉한 본인의 침을 거기다 넣고 있더랍니다. 이 생수병에 모여있던 물은 침이었어요. 침. 본인의 침을 틈나는 대로 그렇게 모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요리할 때마다 섞어서 남자친구한테 내준 거예요. 계속. 딱 들어가서 그걸 보는데 저 병이 뭔지도 알고 그동안 계속 뭘 섞어서 준지도 알겠고 뭐야? 구역질이 좀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쫙 걸쭉하게 뱉던 거 마저 그냥 끝까지 쫙 빨아갖고 내뱉고 뚜껑 딱 닫고 냉장고에 탁 넣더래요.
그러면서 왜 오빠? 그러더래요. 되게 태연하게. 그래서 너 지금 저기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효소 만들었잖아. 그러더래요. 뭔 개소리야! 막 뭐라고 하니까는 밥 먹을 때 침이 하는 역할이 아주 커 오빠. 오빠 뭐 이과 나오지 않았어? 그거 하나를 모를까? 오빠 앉아봐. 하던 얘기 마저 하자. 막 그러더래요. 와 얘가 눈알이 뒤집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서도 더 이상 만나기가 좀 그러더래요. 그래서 됐고 와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하고 회사에선 내색하지 말고 일단은 나 오늘 갈게. 너랑은 같이 못 있겠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확 빼더래요. 그러면서 본인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거를. 오빠 나가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점프해갖고 그냥 나 죽어버릴 거라고. 똘비가 왜 그래 그러니까는 더 기세등등해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가갖고 일단 막 달랬대요. 그러지 마라. 칼 내려놔라. 그러니까는 아니다고. 오빠 바지랑 팬티 다 벗어. 막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바지랑 팬티랑 다 벗어서 창밖으로 던지라고 빨리. 깨벗은 상태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다 벗어서 밖에다 던지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걸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내린 판단은 뭐였냐면 집에서 나왔대요. 네. 뒤지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나왔대요. 나와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대요. 지금 여자친구가 이런 상황인데 빨리 좀 와주셔라. 자를 할까 두렵다. 그래서 오밤중에 경찰분들까지 오셨대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너무 태연하게 경찰한테 그냥 연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뿐이라고. 내가 오해가 좀 있었다고. 경찰분들 그러지 마시라고. 여기서 경찰이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대요. 그렇게 가면서 똘비도 갔어요. 그날 그렇게 일단락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만나야 하잖아요. 마주쳐야 되잖아요. 애써 모른 척 했답니다. 애써. 인턴 씨가 옆에 와가지고 옆구리를 콕콕 찌르고 문자로 오빠 뒤로 와봐. 오빠 막 오는데 오빠 소리만 들어도 이제 막 토가 쏠릴 정도였대요. 일단은 다 무시를 했대요. 다 무시를 하고 이거 대꾸도 하면 안 되겠고. 그렇게 한 일주일간 대꾸를 좀 안 했대요. 그랬더니만 여자친구가 조용하더랍니다. 얘가 회사에서도 본인한테 눈길도 별로 안 주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이쯤이면은 암묵적으로 서로 헤어지는데 동의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이 정도까지 흐르고 나서 이제 같은 부서장님이 회식을 하자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인턴 씨는 안 부르고 몇몇 남직원들만 해가지고 조금 교외에 있는 그 가든에서 닭도리탕에다가 소주를 한 잔 거나하게 걸쳤답니다. 여기 아는 집이고 팔아줘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맛있게 밥을 먹고 대리를 싹 부른 거예요. 대리를 다 불러가지고 도시 쪽으로 다 나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똘비가 대리를 불렀으니까 조수석에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딱 나가는데 조수석에 있으니까 운전할 때는 못 봤던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뭔가 차 뒤쪽에서 계속 라이트 불빛이 따라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 대리기사님한테 기사님 저기 혹시 룸밀러 좀 안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대리기사님이 예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룸밀러를 조수석 쪽으로 틀었대요. 뒤를 보려고. 룸밀러 틀어서 이렇게 뒤를 계속 봤대요. 그랬더니 차 한 대가 쭉 따라서 나오더래요. 계속.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기사님 2차로로 속도를 좀 많이 줄여주시겠어요? 한 60 정도까지 좀 줄여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들어오는 길이니까 여기가 제한 속도가 80인데 60까지 줄였으니까 보통은 제껴서 가죠. 근데 꿋꿋이 뒤에 따라오더래요. 시내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골목골목을 좀 돌았는데 약간은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오더래요. 차가 한 대가. 신호에 걸렸어요. 그 차가 뒤에 딱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너무 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너무 이게 확증적인 느낌이 하나 있어가지고 딱 전화를 거니까는 여자친구가 바로 받더래요. 오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니? 오빠 나 잠깐 나와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 나와 있어? 그러니까는 아니 친구랑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나와 있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어디니? 그러니까는 아니 좀 멀리 나와 있어. 오빠 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하면서 똘비가 운전석에 있는 핸들 클락션을 빵 하고 누른 거예요. 조수석에서 빵 하고 누르니까는 아시죠? 수화기 소리는 한 1초에서 2초 있다가 소리가 나오는 거. 빵 누르니까는 한 1점 몇 초 있다가 수화기 속에서도 빵 소리가 나더래요. 소름이 확 돋더래요. 얘가 나한테 눈길을 안 주고 암묵적으로 헤어진 줄 알았더니 나를 24시간 미행을 하고 있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때 딱 느껴졌대요. 그래가지고 너 뭐하냐? 너 나 따라다니냐? 그랬대요. 그 여자친구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한번 클락션 빵빵 눌렀더니만 수화기에서 잠깐 텀을 두고 빵빵 소리가 나더래요. 야, 여기 앞에 사거리 지나서 우측에 여기 서봐. 그랬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조용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에다 차를 세웠대요. 그리고 대리기사님한테 기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시라고. 그리고 뒷차로 갔대요.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더래요. 렌트카였대요. 차는. 여기서 뭐하니 너? 또 뭐하는데 뭐 사람 따라다니고 이러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막 오빠 해도 너무한다고. 진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런 식으로 안 헤어진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팍 울더래요. 차에서. 오빠한테 진짜 미안하니까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내가 잠깐 미쳤었다. 진짜 미안하다 오빠.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막 글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서 그럼 얘기만 좀 나누자. 오빠가 커피 마실 거 사와라. 내가 만든 거 오빠 안 먹을 거 아니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똘비가 듣는데 좀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 확실히 매듭을 짓자 싶어서 집으로 가 있으라고. 니네 집으로 갈 테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음료수를 몇 개 샀대요. 이 여자친구 집에는 생수도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음료수 몇 개 사들고 여자친구 집을 가는데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 뭐 근다고 해서 막 새벽은 아니고요. 이 늦은 시간에 전화가 이렇게 울리더래요. 그렇게 봤더니 아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버지 그러니까 너 언제 들어오냐 그래가지고 예 저 뭐 여자친구 집 잠깐 들렸다가 갈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 아니요 지금은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아빠가 문자 하나 넣어줄 테니까 여기로 좀 전화 좀 넣어봐라 하고 끊으시더래요. 그 문자가 이제 와서 그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그 장례식장 사장님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 뭐 아버지하고 뭐 이런 관계인데 아시죠? 그래가지고 예 알아요. 그러니까 말 편히 할게. 그래서 예 그때 앉았던 여자가 여자친구라고 그랬지?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여자친구였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였죠? 헤어졌어?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헤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상하지? 글더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디서 만난 여자야? 회사 인턴으로 들어서 만났습니다. 어서 빨리 헤어져. 그거 이상한 애다? 글더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버지 친구분이 지인분이 아시냐고 이걸. 그래서 뭐 때문에요? 어떤 부분에서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유명한 여자였더만요. 장례식장을 가면 빈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소 들어가는 그 앞쪽 복도 쪽을 보면은 앉을 수 있게 의자도 좀 해놓고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주말이면 거기에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요. 층수 바꿔가면서.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하는데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 모임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여자가 장례식장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주말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친구분이 본 게 있어요. 본인 눈으로 직접 본 게 있어요. 이 여자애가 층수를 바꿔가면서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어떤 타이밍에 움직이냐면은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렇게 상주분들, 유가족분들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식사하셨어 이렇게 하잖아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추모하는 시간이 있어요. 중간중간. 추모하는 시간에는 유가족들이 오열을 하잖아요, 보통. 그때 슬펐던 것들을 터트리면서 막 오열하고 하잖아요. 이 오열하는 타이밍만 쫓아다녀요, 층마다. 빈소 앞을. 뭐야? 유가족들이 거기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오열하면은 그때는 그 빈소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미소를 감추고 이러고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거를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몇 번 내쫓았대요. 당신 뭐냐고. 나 조문 왔다고. 누구 조문 왔는데? 막 대답 못하고. 유명한 여자래요, 이 여자가. 아니 그런 짓거리를 왜? 이유는 모른대요. 이유는 모르겠다고. 우와. 그런데 그 제정신 아닌 여자라고. 야, 너 내가 그래가지고 너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잠깐만 너 전화기 문자 한번 봐봐. 그래서 문자가 왔대요. 그랬더니 CCTV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더래요. 이게 사진이다 보니까 정확히는 안 보입니다만 사진 이렇게 보니까 여자친구가 맞더래요. 보니까 예, 여자친구 맞아요. 그러니까 맞잖아, 그지? 내가 몇 번 쫓아내고 우리 직원들도 몇 번 쫓아내서 딱 보니까 알겠더라니까. 무섭더라니까. 나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도 뻔뻔하게 이렇게 앉아있더라니까. 오늘은 마치 나 여기 진짜 조문 왔는데 이 표정이었어. 헤어져 빨리. 그냥 이상하다니까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안 그래도 지금 헤어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는 함부로 상대하지 마. 그냥 갈 길 가. 그래갖고 회사를 또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아무튼 네가 잘해. 네가 잘하고 너 다 컸으니까 뭐 네가 남자인데 뭔 일 있겠냐마는 잘해라. 아무튼 그러고 끊으시더래요. 끊고 여자친구 집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음료수 놓고 얘기를 했대요.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가치관도 많이 다른 것 같고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다. 나 여자 없다. 그런데 그냥 일에 좀 더 전념하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별로 안 됐고 나 지금 마음이 많이 나도 힘드니까 우리의 사랑은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자.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매달리더래요. 사실은 오빠 내가 많은 힘든 일이 내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었고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너 그런데 장례식장 주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고 너 뭐 그런 적 있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있지? 왜?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러니까는 오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더래요. 힘든데 네가 장례식장을 왜 가 이놈아. 그러니까는 오빠 힘드니까 장례식장 해가지고 오빠 울부짖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행하고 슬퍼. 나는 근데 안 슬프잖아. 힘어들어 갔다고. 오빠도 해봐. 거기 있는 사람들 표정 한번 보라고. 바깥에 있는 진짜 이쁜 애들 그 자리에서만큼은 진상된다? 오빠 그런 거 한번 봐보라니까. 세상에 그날만큼은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오빠. 나 그래서 가는 거지 다른 뜻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와 얘는 진짜 미쳤구나 싶더래요. 진짜 그 순간. 그래서 너는 지금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서 이게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 그랬더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나 일단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회사에서는 내색하지 말고 아니 내색하려면 해. 그냥 내가 회사에다가 죄송합니다 내가 인턴하고 사귀었는데 헤어졌습니다 얘기하려니까 네 맘대로 하고 나는 간다. 그러니까 막 여자친구가 막 오더니 바지끄레기를 잡고 막 늘어지더래요. 나랑 5분만 더 얘기하자고. 5분만 더 얘기하자고. 근데 똘비가 느낌이 진짜 쎄하더래요. 느낌이 뭔가 진짜 느낌이 쎄해가지고 발로 팍 이렇게 사람을 걷어찬 게 아니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을 뿌리치는 거 있죠. 세게 팍 뿌리치니까는 아무래도 힘이 있다 보니까 식탁 밑으로 옆으로 탁 꼬꾸라지더래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살짝 부딪히고 하면은 막 여자라면은 하면서 울든가 막 그럴 건데 빡 하자마자 그 우리 뭐 그 작은 강아지를 타다다다닥 하면 달려오는 거 있죠. 이렇게 네 발로 탁 차자마자 타다다다닥 하면서 다시 와갖고 발에 탁 달라붙더래요. 얘가 너무 무섭더래요. 다시 발로 더 세게 빡 걷어차고 이번에는 현관으로 막 뛰어나갔대요. 현관으로 막 나가가지고 딱 나가는데 야 진짜 영화같이 남자 2명이 이쪽 약간 오피스텔 비슷한 구조였는데 들어보니까 딱 서 있더래요. 복도에.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중이었대요. 근데 똘비가 딱 그걸 보자마자 느낌적인 느낌으로 쟤네는 날 잡으러 왔다란 느낌 탁 들더래요. 근데 이 남성분들 2분은 본인이 문을 벌컥 열고 딱 나오니까 흠칫하더니 그대로 걸어서 오더래요. 예. 근데 똘비는 뭔가 느낌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구조가 어땠냐면은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문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거기에 비상구가 있었대요. 비상구 쪽으로 뛴 거예요. 구조를 아니까.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그 뒤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절규 소리가 들리더래요. 따라 나오더니 그 여자친구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남성 2명을. 잡으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근데 남성분들이 안 뛰더래요. 뛰질 않더래요. 근데 잡으라고 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지금 이게 있구나 싶었던 거예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막 계단을 막 거의 널러가서 내려와가지고 차를 끌고 황급하게 집으로 가서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죠. 아버지 친구분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도. 똘비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이렇게까지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 나이 먹고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냐고 너는 막 뭐라고 하시면서 그 늦은 시간에 그 장례식장 하는 지인분한테 전화를 걸더래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래요. 얘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돈이 필요하면 돈을 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둠의 꼬봉 형님 사무실에 의뢰가 들어왔던 거예요. 저는 그쪽 지역에 한해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 지인분이 장례식장 일을 시작을 할 때 원래 장례식장이 그러진 않겠지만서도 그 지역구 소위 말해서 건달들하고 친분이 좀 많대요. 저도 이건 그냥 들은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그쪽을 타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때가 그 소위 말하는 먼 사무실 흥신소가 활개를 친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의뢰가 들어와서 이쪽 사무실에서도 알아봤던 거예요. 알아봤는데 이게 파면은 진짜로 이 사람 주변까지 싹 판대요. 제대로 싹 파고 나서 그 직원분이 어둠의 꼬봉 형님 그 사무실 들어오면서 야 이런 미친 여자 우와 하면서 들어왔던 거예요. 왜 그렇냐, 장례식장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봉사활동도 엄청 많이 나갔대요. 봉사활동을 나가서 무슨 짓을 하다 걸렸었냐면은 그 독거노인분들 있죠. 이런 분들 이렇게 케어해주는 봉사활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겨울에 보일러 밸브를 몰래 잠그다가 걸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분한테 그 자기 연락처까지 주면서 뭔 일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하시라고 그래놓고 밸브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보일러가 안 돌아가면. 그러니까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니까는 오늘 받은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 젊은이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와서 보일러 밸브를 풀어줘요. 이빨 따다다다다다 부딪히고 있는 이 노인분을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만들어서까지 보면서 거기서 쾌감을 얻는 여자였던 거예요. 이건 진짜 사이코다, 이거. 사이코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우리 뭐 KBS나 MBC나 이쪽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듯이 뭐 이렇게 물어물어도 봤다는 거예요. 의뢰를 했으니까.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나쁘게 보인 적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멘트는 한 친구한테서 나왔대요. 나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 이 친구가 출산까지 같이 있었다고. 이 멘트가 무조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얘는 사이코 중에 사이코. 그런데 친구들한테는 좋은 친구. 왜? 초상이 난다던가 어려운 일 있으면 끝까지 옆에 서 있어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옆에 있어서 내 슬픔을 같이 나누는 친구가 아니고요. 내 슬픔을 지켜보면서 쾌감을 얻고 있던 중인 거예요, 얘는.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랑 관계를 끊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에 대해서 다 알았고 회사에다가는 얘기는 할 수가 없었대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걸릴 것 같고 본인이 아버지가 했지만 정상적인 루트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휴직계를 냈대요. 이게 원래는 알다시피 중소기업에서 휴직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도 조금 손을 써주셨대요. 지역사회잖아요. 그래갖고 휴직계를 내고 여자친구는 인턴 끝나는 대로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똘비는 차까지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까지 다 바꾸고 그나마 진짜 다행인 거는 아버지가 본인하고 같이 살면서 여자친구가 본인 집에 올 일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집까지는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미쳤다. 그래서 진짜. 와. 어둠의 꼬봉 형님이 해주는 얘기가 힘들 때 진짜 슬플 때 옆에서 끝까지 있어준다고 가끔 그런 사이코도 있다. 본인이 그쪽에 있으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게 있다 하면서 들었던 걸 가져왔습니다. 이야. 그냥 미쳤네요. 예, 사연이 그냥 미쳤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의 불행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본인이 그런 슬픈 일을 닥쳤을 때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사이코들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동물 함부로 해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인 것 것 같아. 그렇죠. 예. 동물들 괴롭히면서 막 희열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그거는 쳐 죽여버려야 돼요. 진짜. 아무튼 오늘 동백꼬마님께서 또 레전드를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주변 사람들을 한 번 더 의심하게끔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한 번쯤은 의심을 해야 되는 세상이 왔어요. 안타깝게도. 돌비님, 저는 늘 한결같이 이렇게 지하에 있으니까 제발 저는 그만 좀 의심하시고요. 아이고. 이제는 저는 좀 믿어주십시오, 돌비님. 어찌 보면 예. 그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아닌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차피 갇혀 계시니까 이제 인정해 주시네요. 네, 그렇죠. 저는 계속 인정해왔어요. 어차피 감옥을 만드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비님 말이 확실히 맞긴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네, 그래서. 네가 백날 말해봐라 사람들이 웃고 말지. 누가 하나 믿을 것 같냐고, 네 말. 정확하십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꼭 지금 바람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목이 막 떠올라. 막 힘들 땐 장례식에 가는 섬뜩한 이유. 어떤 미친 여자잖아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